그래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해. 차이점이 물론 조금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좀 이따 보자고. 우선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은 2차식에 대한 최소값 또는 y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따라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y값인 거야. 또는 이 2차식의 최대값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거고, x의 범위는 아니야. 따라서 위아래로만 따져줄 거야. 그래프상으로 봤었을 때 다음처럼 주어져 있어. 그렇다면 이 점이 제일 밑에 있지. 맞니? 이때가 바로 최소가 됐을 것이고, 최소값은 바로 이 점의 y 좌표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만약에 지금처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라면 여기가 가장 위에 있는 점이지. 따라서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물론 그때 x값은 각각 p값이 됐겠죠. p값. 그럼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려줘야지 위아래 어딘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뭐 그래프 그리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했었으니까. 지금처럼 이 식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그래프를 그려. 그리고 나서 여기가 바로 최소값. 최대값은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실수 전체 집합, 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은 있는데 최대값은 없다라는 얘기는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인 거구나. 또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다음처럼 됐어.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최대값이 됐을 것이고 최소값은 없는 거죠. 마찬가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최대값은 존재하는데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었을 거고 최고차의 개수는 음수였구나 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겠죠.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혹시라도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모든 실수 x에 대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이 2차식이죠.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 그 어디에도 y도 없고 등호도 없지. 그냥 어떠한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야.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지 최소가 되는 거지? 그것을 대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y는을 붙임으로써 2차 함수의 성질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최대값, 최소값 얘기를 꺼낼 때 y의 최소값, 최대값일 수도 있고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2차 함수로만 국한시켜 두지 마시고 모양이 변했을 때도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넘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실 고등학교 과정만의 차이는 아니죠. 이미 중학교 과정으로 많이 침범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프를 그려서 정의역이 나뉘어지게 됐었을 때는 최소값, 최대값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최대값은 범위의 양끝점에서 생겨나고 있죠. 이해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꼭지점에서 최대값, 최소값은 범위의 양끝점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꼭지점과 상관없이 최대, 최소점이 모두 범위의 양끝점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차이점은 뭐였을까요? 꼭지점을 포함하느냐? 위에는 꼭지점 포함하고 있죠. 그 정의형네. 근데 아래쪽은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범위의 양쪽 끝값이 최대값, 최소값을 나눠 먹습니다. 예제 2번 볼까요? 다음 같은 놈에서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시래.
먼저 그래프 그려주셔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2x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플러스 5가 정리되시면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6이 됐을 거라고. 그럼 꼭지점은 마이너스 1,6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텐데 정역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라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들어가 있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의 범위 내에서는 이 그래프를 이해할 테니까 최대값은 제일 위에 있을 때, 최소값은 제일 아래에 있을 때. 만약에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라면 꼭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1에 있는데 0과 2 사이면 0과 2 사이니까 0일 때 최대, 2일 때 최소 갖게 된다. 결국에는 뭐냐면 꼭지점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는 사실상은 중요치는 않아. 그래프 문제다. 좌표 평면에 굳이 그리지는 않더라도 내가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요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라고? 또는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라고? 이렇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고. 굳이 좌표 평면이 아니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주저주저 하거나 자기 실력을 못 믿으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필수에서 7번으로 넘어올 건데 다음과 같이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참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인지 최소인지 찾아주시는 문제고, 그쵸? 뭐 2번만 잠깐 볼까요? 2번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묶어내 주시면 x제곱이고 부호는 플러스가 됐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을 묶여줬으니까 4가 됐을 거라고. 이해되니? 여기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에 플러스 5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쫓겨 나올 거고 얘까지 계산해 주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2니까 플러스 7 이렇게 나왔겠죠. 괜찮을까요? 그럼 꼭지점은 마이너스 2,7이고 위로 볼록 그래프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나 보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7이었나 보지. 범위 따로 없죠? 최소값은 없고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7을 갖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1번 잠깐 볼까요? 뭐야. 문제 아무리 봐도 범위가 따로 없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문제인 거야. 이게 실제로 출제 될 수도 있죠. 중학교 3학년 문제인 거야. 그럼 그냥 풀어보는 거죠. 이걸 보고서 뭐가 떠오르는 거야? 야, 그럼 너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었네. 그럼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니까 너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해될까요? 그런데 이 모양새가 얘랑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다? 2다. 그럼 이거 전개하셔서 얘랑 비교해 주시면 P값, Q값을 구할 수 있었겠다. 괜찮을까요? 최대값이 4다? 그렇다면 마찬가지 꼭지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분의 k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k. 그럼 꼭지점이 1,1 플러스 2분의 k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바로 여기의 값이 최대값 4가 됐을 것이다. 너가 4구나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개수들이 지금처럼 예쁘지 않고 약간 지저분하다면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할 때 다음처럼 계산하셔도 되죠. 꼭지점의 x좌표는 그나마 구하기가 편해.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마이너스 2a분의 b. 암기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는 암기하셔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2a분의 b.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1이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다. 나중에 우리가 수학 2까지 배우고 났는데 만약에 이차함수 문제를 풀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예, 그 방법은, 나중에 하도록 하죠. 지금처럼 추계방정식 공식을 활용하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완전 제곱수를 묶는 데에만 너무 급급해 하지 마시고. 다음 범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마찬가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야, 너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다음처럼 되겠죠? 꼭지점은 1,2가 됐을 것이고 아래로 볼록이야. 굳이 좌표 평면에 그리지 않아도 된다고. 얘가 1,2라는 점이야. 맞니? 그런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래. 이해되니? 그렇다면 요 안에 있는 범위만 할 테니까 최소값은 나왔네? 최소값은 얼마야? x값이 1일 때 2가 되는 거고, 그쵸? 최대값은 양 끝점을 대입해서 찾아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1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 감소가 서로 바뀌게 되니까 양쪽으로 다시 똑같이 올라가게 될 텐데, 여기는 축인 1로부터 한 칸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마이너스 1은 두 칸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 이해되니? 이게 축 1이다 보니까 2까지는 한 칸, 마이너스 1까지는 두 칸. 그럼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변화가 심했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최대값이 됐을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따라서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냥 대입하시면 되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다 대입하셔도 좋고. 이해될까요? 이번엔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마찬가지 그래프 대략 그려보시는 거죠. 얘가 지금 축이 1이라고. 그런데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시작해서 0까지라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가졌겠다.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되죠. 얼마입니까? 4 더하기 6 됐을 거고, 최소값은 얼마일 때? 0일 때 0 대입해 주시면 3 이렇게 나왔겠네요. 이해될까요? 연습 잘 해놔야 돼. 다시 봅시다. 이제 필수예제 10번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실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건 범위에 양 끝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그렇게 큰 난이도는 아닙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아마 RPM이나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심화 문제에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볼 겁니다. 한번 보죠. 우선 마이너스 2x 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k인데 얘는 지금 위로 볼록 그래프잖아. 다음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플러스 k고, 그런데 범위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자르겠다는 거야. 여기만 인정할 건데 그때 최대값이 4래. 그럼 최대값은 지금 1일 때야 3일 때야? 1일 때지. 맞니? 1일 때. 아, 네가 최대래. 그럼 네가 4란 얘기네. 따라서 k값은 2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돼? 그렇다면 최소값은, 지금 문제에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래. 최소값은 바로 2점 아니야. 맞니? 그럼 이 점은 어떻게 계산하셔야 됩니까? 이제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죠. k값이 2가 됐을 테니까 이놈을 fx라 잡으면 결국엔 f3의 값을 구해달라는 뜻이라고. 따라서 f3은 마이너스 2 곱하기 9 더하기 4 곱하기 3 더하기 2,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그 값이 최소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괜찮아? 예, 잠깐 멈추고 거기 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유형은 뭐야? 직접 문제를 통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이 문제는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 학교는 작년에 안 나왔던데요. 그건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던 것 뿐입니다. 이건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봅시다.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에 그럼 몇 차 이거? 4차 함수네. 그래서 4차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이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수학2에서도 언급될 수도 있을 거고 왜냐면 수학2에서는 우리가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되니까. 그리고 요 자리에 만약에 뭐 a의 x제곱 이런 형태가 들어간다면 뭐 여기 3의 x의 제곱 뭐 이런 형태가 들어간다면 얘는 지수함수에 수학 1에서 나오는 거에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뭐 여기에 sin x가 들어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삼각함수 문제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 참수 모르면 나중에 못해 막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바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차 함수야? 오늘 4차 함수 안 배웠는데 그럼 그때 떠오르는 게 뭐야? 반복된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아, 너 반복되네? 그럼 뭐 하겠어, 당연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어떤 특정 값으로 치환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a로. 그치? 괜찮아? 그렇다면, 잘 봐야 돼. 그렇다면 이 식은 y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만 이렇게만 적으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문제인데? 그때 떠오르는 게 맞다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은 다 정의역이 있던데 혹시 정의역에 무슨 관계가 있나? 여기서부터 x가 3! 근데 나는 a축인데 지금 이 그래프는 지금 요 그래프는 a축 y축이잖아. 이해되니? 이해돼? 이 문제는 얘가 지금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게 이거잖아. y는 a-2제곱 맞니?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a축 y축이 돼서 2,0을 지나면서 꼭지점이 지금 이렇게 생긴 애라고. 이해돼? 아니 근데 왜 x의 범위가 있지? a의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치? 라지 a의 범위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이렇게 자를 거 아니냐고. 이해돼? a의 범위가 필요하다. a의 범위 어떻게 구하지? 잠깐만 보게나. 내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a라고 치환했어? 내가 치환해서 지금 여기에 a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야 라고 적는 순간 얘도 뭐다? 2차 함수다. 그쵸? x축과 a축이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이 식은 a는 x-1의 제곱 플러스 2 다시 말하면 1,2를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 알로볼로 그래프이며 x에 대한 범위가 0에서부터 3까지래잖아? 0에서부터 3까지 이해되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었던 최대값과 최소값은 결국엔 최소값부터 시작해서 최대값까지를 나타내는 범위를 구한 거네. 최소값은 얼마야? a의 최소값은 1을 집어넣었을 때 2 맞니? 요만큼이니까. 이해돼? 최대값은 3일 때 4 더하기 2 6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여기 3을 대입한 거야. 3 빼기 1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2 여기 3,6이었겠지. 이해할 수 있겠니? 괜찮아?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보도록 하죠. 너 A축이고 Y축이지? Y축. 근데 그래프가 2,0을 지나고 있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 그래프였었는데 정역이 2에서부터 6까지래. 이해될까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건 요 Y잖아. 요 Y. 맞니? 이 Y의 범위는 결국에 최소값 여기죠. 0에서부터 시작해서 최대값 여기죠. 6 집어넣었을 때 얼마? 16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최소값을 가질 때 x값은 얼마입니까? 를 묻는다면 그때 x값은 2,0
2일 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2일 때 0을 갖는 건 맞는데 그때 2는 라지 A 값인 거죠. 이해돼? 요 점은 지금 A축이잖아. 얘는. 이해돼? 2,0이다. 그건 라지 A가 2일 때 스몰 y가 0이 된 거죠. 우리 스몰 y가 0을 만족하는 x 값을 묻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2가 아니라 뭐였어야 돼? 1 넣었을 때잖아. x 값이 1 넣었을 때. 그때 a가 2 나왔던 거잖아. 이해되니? 따라서 x가 1일 때. x가 1일 때 라지 a가 2가 나왔고 그 라지 a가 2일 때 바로 최소값은 0을 가진 거죠. 이해돼? 최대값도 마찬가지야. 최대값 16일 때 x값은 얼마입니까? 6 아니죠. 라지 a가 6이라는 값을 갖기 위해서 x는 3이었어야 된다고. 이해되니? 그럼 결국엔 x값이 3이 됐을 때 라지 a는 6이 됐던 거고 그래서 그 6일 때 스몰 y가 16이라는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야. 잘 이해할 수 있으셨어야 돼요. 지금 잠깐 멈추고 이 문제 좀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2x제곱 더하기 y제곱. 유형 13번 문제. 이것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 그렇다면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쵸? y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뭐야? 그럼 둘 다 0일 때 최소값을 갖는 게 맞아. 그런데 조건이 뭐야? 얘잖아. 00을 대입해 봤을 때 성립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야 나도 0 갖고 싶어! 나도! 할 텐데 서로 간에 그 적당한 조율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수학적으로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거냐면 야 너 변수가 두 개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아우 하나로 줄여. 그렇다면 이 식은 이렇게 바뀌겠죠? 2x제곱에 더하기 y제곱이었는데 y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엔 2x제곱에 4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 다시 말하면 6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에 뭘 구하라는 거야?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네. 그럼 그때 딱 스쳐 지나가는 게 아 맞다! 아까 2차식의 최소값 구하는 것도 아까 했었지? 그래서 뭐가 떠오르는 거야? 얘를 새로운 변수인 z로 잡아주죠. 그렇다면 얘는 z는 6으로 묶어내시면 x제곱 플러스 2x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플러스 9 따라서 6에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6 더하기 3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이해되니?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다음처럼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뭐 요렇게 잡고 있는 그래프인 거죠. 얘가 x축 얘가 z축 되는 얘가 마이너스 1,3이 되는 되니? 이 범위 내에서니까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x값이 마이너스일 때 3이라는 값을 최소값으로 갖게 되죠. 근데 그때 마찬가지 혹시 범위가 있는 거 아니야? 따져봤더니 y도 봐봐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x축 y축을 보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y도 모든 범위 x도 모든 실수. 그치? 범위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는 한 얘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x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따라서 얘는 모든 실수 그럼 뭐야 대입하는 과정을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중학교 3학년 과정이랑 똑같다. 이해될까요? 지금 변수가 두 개인데 하나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대입해서 정리해준다. 아까랑 비슷한 문제인데? 지금 여기랑 지금 사실은 비슷한 문제죠. 여기서도 지금 2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고 그치? 여기도 2차식이잖아 맞니?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 이것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라고.
그럼 아까 전 문제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는 조건식이 하나 더 있었고 얘는 그런 조건식 없이 그냥 실수라면은 단서만 있는 거고. 이해돼? 그럼 그때는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죠. 어차피 이거 그래프 못 그리잖아. 내가 얘를 Z로 치환한다고 해도 우리는 못 그려. 변수가 3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X제곱 마이너스 6X를 보자마자 떠올라. 뭐가 떠올라? 플러스 9 마이너스 9. 얘도 2배 Y제곱 플러스 2Y 되는 거 보자마자 떠올라. 이렇게. 따라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여기까지. 그 다음 2의 Y 플러스 1의 제곱 여기까지. 그럼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2랑 더하기 7까지. 그렇다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2배의 y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었겠네. 맞니? 그렇다면 이 식의 최소값은 얘는 0 또는 양수고 얘도 0 또는 양수잖아. 맞니? 마이너스 4는 크기가 고정되어져 있고 따라서 이때에 대한 최소값은 얘가 얘를 보태주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x도 3, y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죠. 괜찮을까요? 뭐 이런 내용들이야. 괜찮니? 뭐 밑에 있는 문제들도 최대값인 거니까 어떻게 하면 최대값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실수의 성질이라서. 넘어가 봅시다. 필수 문제 14번까지만 하고 조금 쉴게요. 봐봐.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BC는 X축 위에 놓여져 있고 이차함수가 다음처럼 있습니다.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ABCD에 대한 둘레를 어떻게 만들지? 우선 A좌표부터 먼저 시작해 봅시다. 원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좀 편해. 그럼 제가 A라는 값을 A, 라고 잡는다면 당연히 그럼 B는 A, 0이 됐겠죠. 맞습니까? A는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A가 됐겠죠. 이해되니? 그렇다면 사각형 ABCD에 대한 둘레를 제가 L이라고 잡는다면 얘는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인 거죠. 맞니? 근데 이미 세로는 구했네? 세로는 뭐래? 세로. 이 길이를 묻고 있는 거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 맞니? 그 다음 가로는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 떠오를 때 기준점이 있네. 축의 방정식 얼마야 얘? 마이너스 2A분의 B 5죠. 맞아. 그렇다면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야? A-5. 미안해. 5-A.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시는 거죠. 5. 여기가 5였잖아. 여기는 A고 5-A. 이해돼? 근데 지금 얘가 축이죠. 반대쪽 길이도 얼마다? 여기도 5-A. 맞니? 우리는 뒤에 좌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는 선분 AD의 길이가 필요한 거잖아. 선분 AD의 길이는 얼마야? 10-2A. 이것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니? 따라서 2배의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8A 얼마야? 플러스 10 뭐 이렇게 됐었겠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이것의 길이가 바로 둘레인데 뭘 물어봤냐면 둘레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야. 이참수 문제네가 떠오를 것이고 그때 또 하나 뭐가 보여야 되는 거냐면 이참수는 이참수인데 범위? 꼭지점? 꼭지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범위가 필요할 텐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잡았던 변수는 A잖아. A는 어디 있어? 여기에 있는 점이죠. 맞습니까? 지금 사각형 ABCD에서 왼쪽에 있는 꼭지점이라고. 따라서 왼쪽에 있는 점은 0보다는 커야 될 것이고 5보다는 작을 것이다. 이해될 수 있을까요? 괜찮아? 등호 성립할까요? 등호? A가 0이어도 되나?
안 되죠. A가 0이 돼버리면 A랑 B랑 일치하게 돼. 얘가 0이 돼버리니까. 이해돼? 그리고 A가 5여도 되나? 안 돼. 그렇다면 A랑 D랑 일치하게 되죠. A가 5로 와버리면 D도 같이 2로 와버리니까. 이해돼? 따라서 등호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그래프 그려놓고서 그래프 그려주면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 4가 됐을 테니까 0에서부터 5까지만 잘라내 주시면 돼요. 이해될까요? 아니? 근데 봐봐. 잠깐 생각해봐봐. 잠깐만. 우선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꼭지점에 대한 좌표가 바로 최대값이 됐을 텐데 내가 지금 보려는 건 이거야. 잠깐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야. 여기가 뭐 1,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기는 뭐 0,59, 여기는 3,8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다음 이렇게 세 점이 있어. 알겠지? 이렇게 됐었을 때 얘가 y는 fx고 첫 번째 y는 fx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x는 1일 때 y값은 3인 거죠. 그게 바로 최소값. 괜찮아? 두 번째, 마찬가지 fx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단 범위는 0에서부터 3까지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최소값은 3인 거고 바로 요 점. 그치? 그 다음에 최대값은 8이었겠죠. 가장 높은 데가 있으니까. 0에서부터 3까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를 거라고. 이해돼? 잠깐만 집중해야 돼. 지금 마지막 하나만 설명하고 조금 쓸 거야. 0에서부터 3까지니까 이해돼? 우리는 그래프를 요만큼만 인정할 거 아니야. 여기랑 여기만. 이해돼? 세 번째, 요걸 보려고 하는 거야. 요거 보려고 했어. 봐봐. 등호가 빠졌어. fx에 대한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래. 등호가 빠졌어. 알겠지? 다시 말하면 여기가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 거야. 그렇다면 최소값은 이 구멍과 상관이 없이 1일 때 3의 최소값을 가져. 바로 이 점이니까. 아니? 이 점은 범위의 양끝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중요치 않잖아. 그런데 최대값 봐봐. 최대값이 지금까지는 3일 때 8이었다고. 근데 8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그럼 그냥 어떻게 해야 돼? 8보다 조금 작은 값일 거 아니야. 8 대기 바로 직전값. 근데 그 직전값을 우리가 어떤 특정값이라고 특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8.8보다 조금 작을까? 7.9? 7.99인가? 7.98? 특정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범위가 지금처럼 정의역이 주어져 있지만 등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다. 이해되니? 따라서 지금은 최소값은 2점인 3이 된 거고 최대값은 없다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없게 된 이유가 뭐라고? 3일 때가 최대인데 3일 때가 최대인데 안타깝게도 인정하지 않아서 등호가 빠져서. 이해될까요? 여기에 등호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인정해 대신. 그렇다면 네가 지금 우리를 우습게 봐? 날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럼 대신 널 인정하겠다 이런 거 아니야. 그치? 아무리 8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직전값 얘가 요거보다는 클 거 아니냐고. 이해돼? 따라서 이렇게 등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값은 없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값은 어차피 여기서 나올 건데 그 값은 인정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없다가 답이라고. 이해될까요?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지금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에서 지금
둘레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범위를 구하고, 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범위를 구했는데, 이 범위 등호가 빠져 있잖아. 지금 등호가, 그죠? 아까 0이면 안 되고, 5면 안 된다 그랬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다고. 어차피 그래프의 양 끝점에서 최대나 최소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라고. 둘 다 빠져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따라서 그냥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것처럼 이거 무시하고 최소값 또는 최대값 꼭지점을 찾으시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네, 조금만 쉬었다가 뒤에 한 문제 정도만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좀만 쉬죠. 네, 그래서 이제 y는 fx와 y는 절대값 fx, 절대값 기호가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예요.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얘는 그래프를 x축 아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아래 부분을 접어 올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값은 그대로고 부호만 바뀐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x축이 있어.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여기가 1이고 뭐 여기는 3이고 뭐 여기는 뭐 2, 마이너스 1이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얘를 x축을 접어 올린다는 거예요. x축 아래 부분을 접어 올린다는 거니까 이 그래프가 요렇게 접혀져 올라올 거라고. 이해되니? x축 아래 부분이었던 이 부분을 접어 올릴 거야. 이렇게. 이해돼? 그럼 우리가 인정해야 될 그래프는 여기와 여기와 여기까지만 인정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시하게 되는 거겠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듯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 이름이 뭡니까를 묻는다면 얘는 y는 fx고요. 너는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얘는 y는 마이너스 fx인 거죠. 이해될까요? 두 번째 유형은 y는 fx가 있는데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야. 위에 것과는 좀 차이가 있죠. 위에는 식 전체의 절대값, 여긴 x에만 절대값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인정할 거예요. 그 부분만 인정을 할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을 y축 대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 절대값 x에 플러스 1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x의 절대값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없는데요? 얘는 절대값 x에 대한 제곱 자체가 x제곱이다 보니까 이 x제곱도 절대값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거야.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될까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할 거라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인정할 거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이라는 얘기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다음 같은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였을 거야. 여기가 1,0이 됐겠죠? 여기는 0,1이었을 거고. 그럼 이 중에서 x가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만 인정을 해줄 거야. 그럼 저쪽은 버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y축 대칭을 해줄 거야. 어떻게?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이 부분을 데칼코마 이렇게 딱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됐을 것이고. 이해될까요? 다시 이번엔 세 번째. 지금 여기 했고, 세 번째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야. 이거 그냥 잠깐 대꾸만 이뤄보자. 그럼 얘는 뭐겠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인정할 거야. 부분만 인정을 해서 그 부분을 x축 대칭을 할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도 그냥 이것만 잠깐 봅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었다고 가정해보자고. 여기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야. 그럼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가 3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 놈이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y가 양수라는 얘기는 뭐야? x축 위에 부분을 원하고 있는 거지. x축 위에 부분이 어디니? 여기랑 여기지. 이해되니? x축 위에 부분 y좌표가 양수인 부분만 인정할 거라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버려지겠지. 이해되니?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x축 대칭을 할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얘도 너 이름은 뭐냐? 저도 y는 fx예요. 너는 누구냐? y는 마이너스 fx예요.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절대값 y는 fx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식 두 개가 모두 다 인정되는 거죠. 위아래가. 이해될까요? 네 번째.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인 경우. 이거는 뭘까? 2번, 3번과 대꾸를 이룬다면 x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은, 다시 말하면 1사분면에 있는 부분만 인정할 거야. 그리고 나서 걔네들을 x축, y축, 그리고 원점 대칭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y는 이런 거 보세요. 그냥. 원래는 x 플러스 y는 4였을 텐데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프 그려봐. 모두 다 양수라고 생각하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어떻게 그려져? x절편도 4, y절편도 4죠. 이렇게 되는 직선이야. 여기 4, 4 이렇게. 되니? 그런데 우리는 1사분면만 인정할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나머지는 무시할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x축 대칭하기도 하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하시기도 하고 마이너스 4가 됐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원점 대칭도 해서 다음 같은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모양은 이 모양이지만 사실은 정사각형이자 마름모인 거죠. 이 도형은.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니? 그래서 제가 총 지금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1번과 2번, 3번, 4번은 약간 결이 다르죠. 1번은 그래프를 다 인정해. 대신 아래에 있는 걸 접어올린다는 거고, 2번, 3번, 4번은 그 특정 부분만 인정해서 그 부분을 대칭 이동시킬 거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부분까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이거 먼저 필기부터 먼저 하시죠. 다음 내용들 보죠. 이번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y는 절대값 x-2 한번 그려보시죠.
식 전체 절대값 취한 거니까 몇 번 그래프 이런데 1번 그래프 이런데 그랬죠. 한번 그려봐.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려. 그럼 기울기가 양수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그래프가 되겠다. 그런데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x축 아래 부분을 접어 올려.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 올리죠. 이 점이 2가 됐을 거고, 그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인정이 될 테니까 여긴 지워지겠다. 이해될까요?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1이 된다면 함수값 전체를 1만큼 올리라는 거죠. 맞아요. 여기에 플러스 1이 붙는다면 y는 절대값 x-2라는 그래프의 함수값에 1만큼 더 올려달라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1만큼을 더 올리는 거야. 너도 1만큼, 너도 1만큼. 그렇다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겠죠. 이해될까요?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됐을까? 2,0이었었는데 2,1이 됐겠죠.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이걸 봤었을 때 너 V자 그래프네? 라는 거 떠올릴 거고 뭐가 떠오르는 거야? 야! 이거랑 비슷한 거네! 우리 x-2의 제곱 플러스 1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 2,1을 지나면서 곡선이란 말이죠. 이렇게 곡선. 이해되니? 얘는 2차니까 곡선. 쟤는 1차니까 직선. 따라서 절대값과 2차 함수에 대한 성질은 완전 제곱식의 성질은 비슷하다. 알겠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y는 a의 절대값 x-m의 제곱에 m의 플러스 n 이렇게. 이 그래프는 a가 양수라면 m,n을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 V자 그래프. a가 음수라면 m,n을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 V자 거꾸로 된 그래프가 될 것이다. 이해될까요? 이것도 필기 좀 해주시죠. 어디 필기해도 좋은데 가능하면 칠판 보지 않고 필기해 주시면 더 좋겠죠.
괜찮을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마지막이에요. y는 절대값 x-1? 이 그래프 이제 그릴 수 있죠. 빠르게 그릴 수 있어. 어떻게 그리면 돼? 1이 있을 거, 그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1,0. 맞습니까? 근데 이제부터 볼 건 뭐냐면 여기 하나가 더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1이라는 점과 2라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얘는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넣어보시면 되겠죠? x에다 1 집어넣으면 이 점의 좌표는 뭐야? 1 넣어봐. 1,1인가요? 맞아. 1 집어넣으면 여기 0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절대값이니까. 2 집어넣어도 2 집어넣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다음처럼 그려진다고. 이해돼? 따라서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혼자 있을 때 너는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여기가 1짜리. 둘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세 개 있을 때는 이렇게 요렇게 그래프가 꺾여 들어가겠죠. 이해되세요? 지금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1, 2, 3에서 함수가 지금 x-1이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냐 x-2냐 마이너스 x 플러스 2냐 x-3이냐 또는 3-x냐가 쪼개지기 때문에 그래프는 다음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따라서 문제 자체에서 가끔가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다고요.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최소값을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이참수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래프의 개형을 알 수 있다면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소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필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서 필기해주세요. 네, 필기가 다 되셨으면 149번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우리 실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